안녕하십니까. 지난 강의에 이어서 두 번째 강의를 진행하게 된 국립산림과학원의 김성학 연구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는 산촌 분야 연구를 하면서 얻은 다양한 결과들을 중심으로 귀산촌 정책에 대한 정보와 귀산촌의 현실 및 희망적인 전망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서 귀산촌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보다 산촌에 대한 이해와 귀산촌에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산촌이라고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긍정적인 이미지와 부정적인 이미지로 나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우수한 자연 경관과 환경을 보유하고 있는 곳, 그리고 자연 친화적인 삶이 가능한 곳, 산림 휴양과 치유를 할 수 있는 곳으로 많이들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도시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오지, 그리고 생활이 불편한 곳, 고령화되어 있는 곳, 문화적 혜택을 받기가 어려운 곳, 이런 부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최근 저희가 실시한 산촌에 대한 도시민들의 인식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오지라고 하는 이미지가 주는 부정적인 요소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으며 자연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고 산림 치유 공간 제공, 이런 좀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평가가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복잡하고 사람과 사람 대면이 불편해진 어떤 도시 생활에서 좀 더 벗어나서 좀 더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곳, 그리고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 등이 반영된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산촌은 단순하게 산에 가까이 있는 마을이 다 산촌이다, 그렇진 않습니다. 법에 근거한 법적 정의를 갖고 있는 지역입니다. 산림 면적 70% 이상, 인구 밀도와 경지 면적이 전국 읍면 평균 이하의 조건에 해당하는 지역이 산촌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러한 법적 조건에 충족하는 읍면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산촌 진흥 정책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좀 구분해서 여러분들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법적 정의에 따라서 구분되는 우리나라 산촌의 면적은 얼마나 될까요? 우리나라가 전 국토 면적의 70%가 산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죠. 우리나라의 약 한 43%를 차지하는 466개 읍면 지역이 산촌 지역으로 분류가 됩니다. 꽤나 방대한 지역이 산촌인 거죠. 하지만 눈으로 보아서는 사실 어느 곳이 산촌인지 농촌인지 잘 구분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갖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평지보다는 경사지가 많이 분포하고 있고 밭농사와 각종 임산물 생산을 중심으로 경제활동이 이루어집니다. 소득 창출에 있어서 별로 그렇게 좋은 어떤 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귀농이나 귀어보다는 택지나 농지가 저렴하기 때문에 보다 적은 비용으로 접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국가의 정책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귀산촌을 포함한 귀농귀촌은 도시화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하고 지자체 입장에서는 존폐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영향으로 이미 2017년에 노인 인구가 7% 이상에 해당하는 고령 사회에 진입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산촌만 분류를 해서 살펴보면 이미 산촌은 노인 인구가 30% 이상을 차지하는 초초고령 사회에 해당을 합니다. 현재의 추세대로 변화가 진행된다라고 하면은 30년 이내에 산촌의 80%가 인구가 살지 않는 곳이 될 수 있다라고도 하죠. 정말 그렇게 될 것인가에 대한 저의 생각은 꼭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인구 감소 추세가 지금처럼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것과, 그리고 또 이에 대응해서 국가와 지자체는 다양한 정책적인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귀산촌 인구 또한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정책 사업 중에 예비 귀산촌인들이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귀산촌 지원과 관련한 교육과 창업 및 주택 구입 융자 지원에 관한 내용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귀산촌 교육과 관련해서는 현재 한국임업진흥원을 중심으로 해서 정책 사업이 실행이 되고 있는데 귀산촌의 단계를 탐색 단계, 준비 단계, 실행 단계, 정착 단계로 구분한 맞춤형 귀산촌 전문 교육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귀산촌 교육과 관련한 구체적인 정보는 한국임업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세하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귀산촌 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 지원과 관련한 내용은 해당 지역 산림조합을 통해서 상세히 안내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농림부가 운영하고 있는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 그리고 각 지자체별 귀농귀촌 지원센터를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산촌 분야 연구를 하면서 관련 자료를 수집해서 분석을 하고 또 산촌 현장에서 다양한 분들을 만나서 소통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몇 가지 의미 있는 연구 결과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귀산촌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인데, 귀산촌을 해서 생활하시는 분들의 연평균 소득이 얼마나 될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산촌 이주 직전 연평균 소득이 약 한 6천만 원 정도였는데, 귀산촌 이후 연평균 소득은 절반 수준인 한 3,200만 원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다양한 언론 매체를 통해서 성공한 귀농귀촌인들이 많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만, 고소득을 올리는 것을 목표로 귀산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결과로 경제적인 요인, 환경적인 요인, 그리고 사회 문화적인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생활 만족도 조사에서는 도시 생활 평균 만족도가 53점으로 나타난 반면에 산촌 이주 후 61점으로 높아지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또한 산촌에 계속 거주하겠습니까? 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응답자의 70.8%가 매우 그렇다, 그리고 24%가 그렇다라고 응답을 해서 귀산촌인의 지속적인 산촌 거주 의향은 매우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도시를 떠나 귀산촌에서 생활한다는 것, 여러 가지로 불편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과거와 달리 IT 분야에서 세계 최강국인 우리나라의 특성상 많은 부분들이 극복이 되고 또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로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비대면 사회 전환과 관련해서 산촌이 갖고 있는 우수한 환경 조건은 분명히 매력적인 요소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조금 더 가까운 미래를 살펴보자면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통한 의료, 사회복지 분야까지 다양한 불편한 요소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고, 이에 대응한 기술도 하나씩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조건 분리 지역, 오지라고 하는 공간적인 한계가 그리 크게 문제가 되는 시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얼마 전 귀산촌인이 다양한 마을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산촌을 방문을 해서 마을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죽으면 자식들이 들어와 살 것도 아니고 누구라도 우리 마을에 들어와서 살아준다면은 환영할 일이지 라는 말을요. 많은 예비 귀산촌인들은 지역 주민과의 갈등으로 못 살고 나온다는 이야기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역 주민들과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도 많이들 하실 겁니다. 실제 예비 귀산촌인 조사에서도 경제활동을 통한 소득 창출과 더불어서 주민과의 갈등에 대한 고민이 높게 나타나는 결과를 보였는데요. 모든 산촌이 다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위기의식을 갖고 귀산촌인을 환영하는 마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C족 사회의 태생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 산촌의 사회적 구조와 문화적 특징을 이해하고 조금 더 배려한다라고 하면 귀산촌을 통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꿈꾸는 귀산촌을 위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에 접근하기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연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의 준비, 그리고 삶의 가치에 대한 변화의 기회를 충분히 갖고 나서 실행하는 것이 새로운 삶을 통한 행복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다음에 또 더 좋은 기회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